제1장 말라가는 마음. 75살 박용만은 오늘도 아침 6시에 눈을 떴다. 옆자리에 아무도 없다는 게 아직도 어색하다. 아내 순분이가 떠난 지 벌써 3년째인데도 또 하루가 시작되는군.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침실을 나섰다. 거실로 가는 길에 거울을 슬쩍 봤다. 머리는 더 휘어졌고 등은 더 굽었다. 젊을 때는 거울 보는 게 즐거웠는데 이제는 피하고 싶다. 주방에서 물 한 컵을 마시고 베란다 문을 열었다. 아침 공기가 차갑게 뺨을 스쳤다. 예전 같으면 이런 날씨에 상쾌하다고 했을 텐데 요즘은 그냥 춥다는 생각만 든다. 왜 이렇게 됐을까? 용만이는 작은 화분을 내려다봤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파릇했던 잎사귀들이 누렇게 변해가고 있다. 물을 줘도 햇볕에 내놔도 시들어간다. 나도 저 화분이랑 똑같구나. 젊을 때는 작은 일에도 가슴이 뛰었다. 첫 월급 봉투를 받았을 때, 순분이와 첫 데이트를 했을 때, 처사이가 태어났을 때,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하지만 요즘은 무엇을 봐도 예전 같은 감동이 오지 않는다. 텔레비전을 틀어놔도 재미없고 신문을 봐도 우울한 소식뿐이다. 책을 펼쳐도 몇 줄 못 읽고 덮어버린다. 말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 예전엔 집에 오면 순분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 어땠어? 하고 물으면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쏟아놨다. 회사에서 짜증났던 일, 점심에 먹은 음식 이야기, 길에서 본 재미있는 풍경까지. 순분이는 가끔 잔소리도 했지만 늘 들어줬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아이고, 그 사람이 또 그랬구나. 맞장구도 쳐주고 위로도 해주고 때로는 야단도 쳤다. 지금은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누구한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자식들한테 전화하면 네 하면서도 바쁜 기색이 역력하다. 굳이 말 안 해도 될 일들을 왜 말하나 싶어진다. 집에만 있으면 더 답답해지는데. 용만이는 베란다 문을 닫고 거실 소파에 앉았다. 밖에 나가고 싶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다.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들고 사람들 사이를 걷는 것도 버겁다. 그러다가 문득 어젯밤에 본 다큐멘터리가 생각났다. 홀로 사는 노인들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한 할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다. 집 안에만 있으면 마음이 곰팡이가 핀다고.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마음에 곰팡이가 핀다니. 정말 딱 맞는 표현 같다. 요즘 자신의 마음이 바로 그 상태인 것 같다. 그래, 나가보자. 용만이는 일어섰다. 어디를 갈 것도 없지만 그냥 걸어보자. 동네 한 바퀴라도 돌아보자.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현관문을 열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생각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부처님 말씀이 있다던데. 왜 뿔소는 뿔이 하나라서 누구와도 부딪히지 않고 자기 길을 간다고. 나도 이제 그런 나이인가 보다. 용만이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어나갔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치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조금 나아졌다. 역시 집 밖이 좋다. 비록 혼자지만. 제2장 혼자라는 조건. 용만이는 슈퍼에서 라면 2개와 우유 한 팩을 샀다. 계산하면서 사장님이 말을 걸어왔다. 할아버지, 요즘 많이 못 뵀네요.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냥 집에 있었어. 혼자 사시는데 자주 나오셔야 해요. 답답하시잖아요. 사장님의 말이 고마웠다. 그냥 손님이 아니라 이웃으로 봐주는 마음이 느껴져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용만이는 생각했다. 혼자 산다는 게 이렇게 서러운 줄 몰랐다. 젊을 때는 혼자만의 시간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집에 들어서니 정적이 맞이한다. 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들린다. 순분이가 있을 때는 이 시간에 밥 짓는 소리, 설거지하는 소리, 텔레비전 소리가 있었는데 혼자 밥 해먹기 참 귀찮네. 라면을 끓이면서 용만이는 순분히 생각을 했다.
50년 넘게 함께 살았던 사람이 없으니 모든 게 어색하다. 뭘 해도 반쪽짜리 같다. 라면을 후루룩 먹으면서 창밖을 봤다. 건너편 아파트에는 불이 켜진 집들이 많다. 저 집들에도 가족들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것이다. 아이들은 숙제하고 부부는 하루 일과를 나누고. 나도 예전엔 그랬는데. 갑자기 몸이 아픈 날이 생각났다. 며칠 전 새벽에 배가 아파서 잠을 못 잤는데 곁에서 등을 쓸어줄 사람이 없다는 게 그렇게 서러웠다. 순분이가 있었다면 어디가 아프냐고 걱정해주고 따뜻한 물도 떠다 줬을 텐데. 병원에 혼자 가는 것도 쓸쓸했다. 진료실에서 의사 말을 들어도 집에 와서 누구한테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다. 별거 아니래 이런 말이라도 하고 싶은데. 자식들한테 전화해볼까? 핸드폰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놨다. 걱정 끼치기 싫다. 자기들도 바쁘게 사는데 늙은 아버지 뒷바라지까지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하면 전화 걸기가 망설여진다. 하지만 용만이는 서서히 깨닫고 있었다. 이것도 삶의 한 과정이라는 것을. 혼자가 되는 것도, 모든 걸 스스로 해야 하는 것도. 처음엔 서툴렀지. 밥 짓는 것부터 시작해서 빨래, 청소까지. 순분이가 해주던 모든 것들을 하나씩 배워야 했다. 밥은 설익고, 빨래는 비틀어지고, 청소도 대충 했다. 하지만 이제는 나름 요령이 생겼다. 내 입맛에 맞게 음식을 만들고, 내 방식대로 집을 정리한다.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으니 오히려 편하다. 이것도 나쁘지 않네. 용만이는 라면 그릇을 씻으면서 미소를 지었다. 혼자라는 조건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다. 서럽고 외로울 때도 있지만 그것도 삶의 일부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도 당당하게 살 수 있다. 기댈 사람이 없어도, 의지할 곳이 없어도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자기만의 방식으로. 제3장 관계의 무게. 토요일 아침 용만이는 현관 앞에서 비닐봉지 소리를 들었다. 문을 열어보니 옆집 김씨 아주머니가 반찬통을 들고 서 있었다. 어머, 죄송해요. 깨웠나요? 아니에요, 일찍 일어났어요. 이게 뭐예요? 어제 미역국 끓였는데 너무 많이 해서요. 혼자 사시는데 이런 것도 드셔야죠. 김씨 아주머니는 용만이보다 10살 정도 젊지만 역시 홀로 산다. 남편이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고맙긴 한데 이런 걸 어떻게 받아요? 뭘요?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죠. 처음엔 사양했다. 누군가한테 신세지는 게 자존심 상했다. 하지만 김씨 아주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거절하기가 어려웠다. 그럼 고맙게 받을게요. 대신 제가 좋은 차가 있는데. 며칠 후 용만이는 고급 녹차 한 봉지를 김씨 아주머니에게 가져다 줬다. 서로 주고받는 게 있으니 관계가 자연스러워졌다. 할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저 그래요. 김 아줌마는 어때요? 저도 비슷해요. 혼자 사니까 말 상대가 없어서 답답하더라고요. 두 사람은 가끔 복도에서 만나면 짧게 안부를 나눴다. 긴 대화는 아니지만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됐다. 어느 날은 용만이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김씨 아주머니가 먼저 물어봤다. 어디 아프셨어요? 얼굴색이 안 좋아 보이던데. 별거 아니에요. 소화가 좀 안 돼서. 혼자 사니까 식사를 대충 하시는 거 아니에요? 몸 관리 잘 하셔야 해요. 누군가 걱정해준다는 게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다. 가족이 아니어도, 오래 알고 지낸 사이가 아니어도 이웃이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첫째 딸 미경이가 주말에 전화했다. 아버지, 밥은 잘 드세요? 몸은 괜찮으시고요? 응, 괜찮다. 너희는 어때? 저희도 잘 지내요. 아이들이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해요. 그래? 언제 시간 나면 놀러 와라. 네, 다음 주말에 갈게요. 짧은 통화였지만 용만이는 마음이 따뜻해졌다.
바쁜 와중에도 안부를 묻는 딸의 목소리가 고마웠다. 둘째 아들 민수는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온다. 함께 식사도 하고 필요한 물건들도 사준다. 아버지,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없다, 없어. 다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마라.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고맙다. 자기 일도 바쁠 텐데 늙은 아버지를 챙겨주는 마음이. 동네 슈퍼 사장님도 그렇다. 무거운 것을 살 때면 제가 갖다 드릴게요라고 한다. 할아버지 손님을 배려하는 마음씨가 따뜻하다. 할아버지, 이런 건 무겁잖아요. 고마워요, 사장님. 덕분에 큰 도움이 돼요. 병원에서 만난 사람들과도 묘한 동질감이 있다. 정기검진을 받으러 가면 늘 보는 얼굴들이 있다. 서로 이름은 모르지만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눈다. 요즘 몸은 어떠세요? 그저 그래요. 나이가 나이인데 뭐. 맞아요. 서로 건강하게 삽시다. 별것 아닌 대화지만 위로가 된다.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나누는 공감대랄까? 용만이는 깨달았다. 혼자 살지만 완전히 혼자인 건 아니구나. 가족이 있고 이웃이 있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무소의 뿔처럼 걷지만 가끔은 함께 웃고 함께 운다. 완전한 고립이 아니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연결되어 있는 삶. 그래서 이 길이 너무 외롭지 않다. 제사장. 설렘은 끝까지. 어느 화요일 오후 용만이는 동네 도서관에 갔다. 오랜만에 책이 읽고 싶어졌다. 젊은 시절에는 시간이 없어서 못 읽었던 책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시간이 충분하다. 도서관 입구에서 어린아이 하나가 그림책을 보며 까르르 웃고 있었다. 그 순수한 웃음소리가 도서관 전체를 환하게 만들었다. 언제부터인가 아이들 웃음소리가 이렇게 좋게 들리나? 용만이는 미소를 지으며 책장 사이로 들어갔다. 시집 코너에서 한 권을 집어들었다. 표지에 늙음이란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자유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맞다. 이제는 급할 게 없지. 젊었을 때는 모든 게 급했다. 빨리 승진해야 하고, 돈을 빨리 벌어야 하고, 아이들 교육도 서둘러야 했다. 항상 뭔가에 쫓기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천천히 해도 된다. 아니, 천천히 해야 한다. 그래야 놓치던 것들을 볼 수 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용만이는 길가의 은행나무를 유심히 봤다. 노란 잎들이 하나둘 떨어지고 있었다. 예전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오늘은 그 모습이 아름답게 보였다. 가을이 이렇게 예쁘다니. 집에 와서 베란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책을 폈다. 첫 페이지를 펼치는 순간의 설렘이란 마치 처음 연애 편지를 받았을 때처럼 가슴이 두근거렸다. 시를 읽으면서 용만이는 깊이 빠져들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마음에 스며들었다. 젊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문장들이 이제는 온전히 느껴졌다. 인생은 느려질 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맞다. 이제야 진짜 살기 시작한 것 같다. 며칠 후에는 라디오에서 우연히 들은 노래에 반했다. 젊은 가수의 노래였는데 가사도 좋고 멜로디도 아름다웠다. 나이 들어서 요즘 노래를 뭘 알겠어?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다가 웃었다. 나이가 들었다고 새로운 걸 못 받아들일 이유는 없지 않나? 용만이는 그 노래를 찾아서 계속 들었다. 가사를 따라 부르기도 했다. 혼자 있을 때는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 어제는 베란다에서 작은 새싹을 발견했다. 언제 났는지 모를 만큼 작았지만 그 연두빛이 얼마나 생생한지. 그 작은 생명 하나가 하루를 환하게 만들어줬다. 창밖의 나무 그림자도 매일 다르게 보였다. 아침에는 길게 뻗어 있다가 점심때는 짧아지고 오후가 되면 반대편으로 기울어진다. 자연의 시계를 보는 것 같아서 신기했다. 이런 걸 왜 진작 못 봤을까?
젊을 때는 너무 바빠서 이런 소소한 아름다움들을 놓쳤다. 항상 어디론가 가야 했고, 뭔가를 해야 했고, 성과를 내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속도가 느려져서 오히려 더 많은 걸 볼 수 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되니까 여유롭게 둘러볼 수 있다. 용만이는 일기장에 썼다. 설렘을 놓지 않는 한 늙음은 축복일지도 모른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도 그 길에는 여전히 향기와 빛이 있다. 보는 눈만 있다면, 느끼는 마음만 있다면 어디에나 아름다움이 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 이 하루가 어떤 작은 선물을 가져다 줄지 벌써부터 기대된다. 제5장 마지막까지. 일요일 아침, 용만이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가방을 꺼내 점검했다. 응급실에 갈 때 필요한 것들을 넣어둔 비상 가방이었다. 보험증, 약물 복용 내역, 응급연락처, 그리고 간단한 속옷과 세면도구. 이런 걸 준비해둬야 하는 나이구나. 처음 이 가방을 만들 때는 마음이 무거웠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게 이렇게 현실적인 일이라니. 하지만 이제는 마음이 편하다. 준비된 죽음은 오히려 두렵지 않다. 책상 서랍에는 유언장도 넣어뒀다. 재산이 많은 건 아니지만 자식들이 다투지 않게 정리해뒀다. 법무사 선생님 도움을 받아서 정식으로 작성했다. 장래에 대한 희망사항도 따로 적어놨다. 화장으로 하고 추도식은 간소하게. 꽃도 많이 하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달라. 자식들이 부담스러워하지 않게 최대한 간단하게. 살 때도 그랬지만 죽어서도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 마음의 정리도 해야지. 용만이는 옛날 일기장을 꺼내서 천천히 읽어봤다. 젊은 시절의 분노, 중년의 욕심, 그리고 지금의 체념까지. 인생의 모든 감정들이 그 안에 있었다. 특히 원망했던 사람들에 대한 부분을 읽으면서 씁쓸했다. 회사에서 괴롭혔던 상사, 배신했던 친구, 오해 속에 멀어진 형. 그때는 그렇게 분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별것 아니었다.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게 사소하구나. 용만이는 펜을 들어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썼다. 모든 원망을 내려놓는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며 살아간다. 나도 그랬듯이. 그리고 고마웠던 사람들을 생각했다. 부모님, 순분이, 자식들, 친구들, 동료들. 그 모든 사람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편지를 써서 보낼까도 생각했지만 괜히 사람들을 당황시킬 것 같아 그만뒀다. 마음속으로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언제 갈지는 모르지만 갈 준비는 됐다. 이상하게도 이런 준비를 하고 나니 오히려 삶이 더 소중해졌다. 하루하루가 보너스 같고 매 순간이 선물 같았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아, 오늘도 살아있구나. 그 자체로 충분한 기쁨이었다. 오늘 아침도 그랬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보며 또 하루를 주셨구나 하고 중얼거렸다. 누구에게 감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감사한 마음이 저절로 나왔다. 남은 시간은 덤이라고 생각하며 천천히 기꺼이 살기로 했다. 계획을 세우지도 않고 욕심을 부리지도 않고 그냥 하루하루를 받아들이며. 어제는 비가 와서 하루 종일 집에 있었다. 창문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를 들으며 옛 사진을 들춰봤다. 젊었을 때 가족 사진, 여행 갔을 때 사진들. 모든 순간이 추억이 되어 마음속에 남아있었다. 오늘은 날씨가 좋다. 동네 한 바퀴 돌고 와야겠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을 생각이다. 무소의 뿔처럼 나는 나의 길을 끝까지 간다. 혼자 걷는 길이지만 외롭지 않다. 지나온 모든 시간들,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걷고 있다. 그들이 내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 마지막이 언제가 될지는 모른다. 하지만 그날이 와도 후회는 없을 것 같다. 할 만큼 했고, 사랑할 만큼 사랑했고, 살 만큼 살았다.
용만이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기분이 좋았다. 오늘도 무소의 뿔처럼 걸어가는 하루가 시작된다. 에필로그. 무소의 뿔처럼. 6개월 후 용만이는 동네 벤치에 앉아 있었다. 단골이 된 벤치였다. 매일 산책을 나올 때마다 이곳에서 잠깐 쉬었다가 간다. 오늘도 여느 때처럼 지팡이를 옆에 두고 앉아 있는데 옆집 김씨 아주머니가 지나가다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오늘도 산책 나오셨네요. 네, 김 아줌마도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시장 좀 볼까 해서요. 할아버지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저 그렇지 뭐. 하루하루 사는 거죠. 그래도 요즘 많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예전보다 표정이 좋아 보여요. 김씨 아주머니의 말을 듣고 용만이는 생각해봤다. 정말 그런가? 6개월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뭔가 다른가? 그런가요? 잘 모르겠는데. 예전엔 좀 우울해 보이셨는데 요즘은 뭔가 평온해 보이세요. 김씨 아주머니가 떠난 후 용만이는 혼자 생각에 잠겼다. 맞다, 뭔가 변했다. 예전처럼 하루가 무료하지 않다. 작은 것들에서도 재미를 찾을 수 있게 됐다. 어제는 둘째 아들 민수가 가족과 함께 찾아왔다. 손자 승우는 이제 중학생이 된다며 키가 훌쩍 컸다. 할아버지,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그냥 책 읽고 산책하고 그렇게 지내지. 심심하지 않으세요? 처음엔 심심했는데 이제는 괜찮아. 할 일이 생겼거든. 무슨 일이요? 용만이는 미소를 지었다. 매일매일 새로운 걸 발견하는 일. 오늘은 뭔가 좋은 게 있을까 하고 기대하면서 사는 거야. 승우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민수는 알 것 같다는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가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예전보다 편해 보이세요. 그래? 나도 그런 느낌이야. 뭔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랄까.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용만이는 행복했다. 예전처럼 애타게 그리워하지 않아도 되고 외로움에 사무치지 않아도 된다. 그냥 함께 있는 시간을 온전히 즐길 수 있게 됐다. 밤에 혼자가 된 후에도 서럽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한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졌다. 하루를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일기장에 오늘 있었던 일을 적었다. 승우가 많이 컸다. 목소리도 굵어지고 어른스러워졌다. 시간이 이렇게 빠른 줄 몰랐다. 하지만 그것도 좋다. 모든 게 변해가는 것을 보는 것도 삶의 재미다. 용만이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다. 달이 밝다. 예전 같으면 외롭다고 생각했을 텐데 이제는 고요하다고 느껴진다. 무소의 뿔은 하나다. 둘이 아니고 하나. 의지할 상대도 없고 기댈 곳도 없다. 오직 자기 힘으로 곧게 서 있을 뿐이다. 나이 든다는 것도 그런 것 같다. 점점 혼자가 되어간다. 함께 걸어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간다. 의지했던 것들이 하나씩 사라진다. 그럴 때 절망할 수도 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아 서러워할 수도 있다. 하지만 무소의 뿔을 생각해보라. 혼자라고 해서 약한 게 아니다. 오히려 더 강하다. 혼자 서는 법을 배운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고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으면서 당당하게 살아간다. 그 길이 때로는 힘들고 외로울 수 있다. 하지만 그 길 위에도 꽃은 핀다. 바람도 불고 햇살도 내린다. 걷는 사람이 마음만 열고 있다면 온 세상이 친구가 될 수 있다. 용만이는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마셨다. 차갑지만 상쾌했다. 내일도 이렇게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언제까지인지는 모르지만 주어진 날들을 감사하게 살아가자. 무소의 뿔처럼 오늘도 우리는 걸어간다.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혼자이지만 결코 외롭지 않게. 그것이 나이 들어가는 우리들의 아름다운 여행이다.
용만이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내일 아침에도 눈을 뜰 수 있기를, 또 다른 하루를 선물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조용히 잠이 들었다. 무소의 뿔처럼 단단하고 평온한 잠 속으로.